전편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지금부터 1억 년 전 파아탈의 일부 집단은 3차원으로 육화하여 현재 남극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기지를 세우고 렙틸리언 드라코족의 동물농장 및 파충류 번식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파아탈들은 지구 행성 거의 전체를 수백만 년 동안 파충류가 점령하고 번식하는 것은 행성의 진화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무엇보다 지구에 스며든 어머니 의식인 가이아는 육식 공룡들에 포악하고 잔인한 생체 에너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50만 년 동안 현재의 북미 지역에서 약 25억 마리의 티라노사우루스가 존재했고 전체 공룡종은 2468종이나 되었습니다. 마침내 6500만 년 전 파아탈들은 은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지구 근처를 지나가던 소행성을 유도해서 충돌시켰습니다. 이 충돌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로 공룡들이 멸종되면서 드라코족이 오랜 기간 유지하며 식량 자원으로 삼았던 지구의 가축 농장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식량 자원이 없어진 드라코들은 지구 행성에서 철수했지만 이때 지구의 깊은 지하로 비밀리에 피신한 시아카르 왕족의 작은 집단이 있었고 시아카르 사령부는 여전히 달에 자신들의 기지를 유지했습니다. 충돌의 여파로 발생한 대량의 먼지가 가라앉은 후 지구의 대기는 산소가 더 풍부해졌고 파아탈들은 포유류를 비롯해 우리 은하계의 여러 행성에서 모은 다양한 생명체와 유전자를 지구에 다시 뿌렸습니다. 당시 지구에 육화되었던 파아탈의 대부분은 지구 생태계의 다양성을 이룬 다음에 또 다른 임무를 위해 우리 멀티버스의 다른 지역으로 날아갔지만 이들 파아탈의 주요 지부 하나는 악투루스 지역에 정착하여 우리가 악투리안이라고 알고 있는 5차원 밀도의 종족이 되어 지구가 속한 우주 지역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아탈의 또 다른 한 집단은 우리 태양계에 잔류하기로 결정했고 금성의 5차원 문명을 세워 지구상의 생명 발전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면서 드라코 종족의 지구 개입을 감시했습니다. 이 특별한 파아탈 그룹은 지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라칼스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라칼스는 사나트 쿠마라라고 알려진 파아탈의 지도자가 이끌었고 지구에 인류가 출현하면서 사나트 쿠마라는 신성한 영적 지도자 교사 그리고 지구 행성과 인류의 통치자로 숭배됩니다. 지금부터 5천만 년 전 지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생명이 순조롭게 번성하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오리온과 사수자리 출신의 종족이 우리 태양계에 도착하여 지구에 문명을 건설할 수 있도록 라칼스의 허가를 청원했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인간과 파충류 렙틸리언의 유전자를 동시에 가진 혼혈 종족으로 비공격적이었고 평화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혼혈종을 렙토이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라칼스는 당시 지구에서 번성하고 있던 포유류의 지적인 문명인 선고래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한 가지 조건으로 렙토이드들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고래나 돌고래의 뼈대를 살펴보면 이 수생 포유류들이 육지 생물이었을 때 남아있던 아주 작은 골반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고래와 돌고래가 매우 지능적이고 이들이 먼 과거에 땅 위를 걸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고래들의 조상이 지구상 최초의 지적인 포유류 문명을 이뤘다는 사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4200만 년 전까지 약 800만 년 동안 선고래 포유류 종족과 렘토이드 종족은 나란히 진화하고 번영하면서 지구상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영적 깨달음을 달성했습니다. 선고래 포유류 종족은 농업 생활 방식에 집중하면서 영능력과 초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했습니다. 렙토이드는 기술 발전에 더 관심이 많았고 두 문명은 상호 이익을 위해 거래했습니다. 렙토이드의 기술적 발전은 선고래 포유류 종족의 농업의 효율성을 높였고 렙토이드는 그것에 대한 반대 극부로 식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렙토이드 중 극소수는 영적 발전에 대한 수업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구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결국 공룡 멸망 시에 지구의 지하로 잠입했던 포유류 인간형과 모든 포유류들의 적 시아카르들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카르 종족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아카르는 나칼스의 감시를 피해 자신들과 유전적 친밀도가 높은 지상의 렙토이드들과 접촉을 시작했고, 선골의 포유류 종족에 대한 원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란 말이 있듯이 인간과 파충류의 혼혈종인 렙토이드들은 자신들의 유전적 유산 때문에 시아카르의 이간질에 넘어갔고, 선골의 포유류 종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됩니다. 사실상 렙토이드 파충류들은 항상 무의식적으로 선골의 포유류 종족이 가진 초능력에 대한 능숙함을 질투했고, 때로는 적대감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 능력은 렙토이드들 중 극소수만 미약한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아카르는 렙토이드들이 선골의 포유류 종족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선골의 포유류 종족의 지도자들은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었고, 이미 렙토이드 종족과의 반목을 예견했으므로 전쟁이 시작되기 수천 년 전에 자신들의 진로를 정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유전공학 기술로 선골의 포유류 종족 일부에게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켰고, 유전자가 변형된 개체들은 지구의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종으로 빠르게 진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불가피한 충돌과 멸종 이후에도 자신들의 일부가 지구에 계속 존재하면서 의식의 발전과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안배한 것입니다. 바다에서 살게 된 선골의 포유류 종족의 한 갈래인 원시 고래류는 렙토이드의 공격이 시작된 시점에 이미 지구 자연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골의 포유류는 행성 간 우주선을 이용해 지구를 탈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우주선은 평화롭던 시절에 렙토이드들과 함께 개발했던 것입니다. 선제 공격을 한 렙토이드 종족은 기술적으로 훨씬 더 진보했지만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강력한 무기조차도 선골의 포유류 종족의 물질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정신동력에 맞설 수 없었고, 선제 공격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던 선골의 포유류 종족은 집단적으로 정신 에너지를 모아 지상의 렙토이드 종족이 보유한 거대한 핵융합시설을 뚫었습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최초의 거대한 핵폭발을 일으켰고, 렙토이드들의 98%가 즉각적으로 소멸했습니다. 살아남은 2% 소수의 렙토이드들은 현재 우리 태양계의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대로 남아있는 말데크 행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선골의 포유류 종의 지도자들은 이런 파국적인 결말을 맺지 않으면 시아카르의 조종을 받는 렙토이드들로 인해 지구가 다시 파충류의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란 것을 예견했고, 렙토이드 종족을 멸망시키고 자신들마저 지구를 떠나 지구와 그 안의 생명들이 어느 누구의 개입이 없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나트 쿠마라와 상의했으며 결국 모두 이런 결말이 지구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지구의 지하에서는 시아카르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지만 렙토이드 종족이 사라진 지구의 표면은 선골의 포유류 종족의 한 갈래인 원시 고래류와 그들의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자손은 오늘날의 여러 고래종과 돌고래종이 되었고, 여전히 우리 지구에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집단의식은 고대 시기부터 지구의 모든 기억을 간직해왔고, 한때 지구의 의식장이 붕괴된 결과로 지구의 아카시아 기억은행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에도 평상시에 백업하고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다시 지구에 업로드하면서 보존해왔습니다. 아카시아 메모리 뱅크는 아카식 레코드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특정 행성에 살았고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각, 의식, 감정, 행성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들이 담긴 정보로 해당 행성의 전자기 중력장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래와 돌고래는 컴퓨터의 빗대 표현하자면 외장 하드 드라이브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메모리 뱅크가 손상되거나 지워질 때마다 이들이 백업된 정보를 업로드하곤 했습니다. 한편 렙틸리언의 사륙을 피해 라이라 항성계의 한 행성에 조용히 숨어들어 정착하고 기술적 성장을 거부했던 라일라인의 한 집단인 사자인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기술적 금기 역시 서서히 침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부터 2000만 년 전에는 몇몇 다른 행성으로 퍼져나가면서 원거리 우주도 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의 우주에는 사자인들로 인해 새로운 이주의 물결이 시작되었고, 오랜 기간 폐쇄적이었던 이 고양이와 유사한 인간형 종족은 자신들의 주변에서 발전해온 수많은 인간형 문명을 발견하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우주에 널리 퍼진 인간형 생물의 공통 조상은 고대 신화의 희미한 안개 속에서 잊혀졌고, 라이라에서 최초에 창조된 휴머노이드 형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적 진화와 유전자 조작을 거치면서 크기, 피부색, 의식 수준이 다른 다양한 종족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모두들 광대한 우주에서 새로운 인류 종족들을 만나는 것으로 여겼지만 실상은 공통 조상을 가진 동료 후손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종족은 경악스럽게도 당시에도 변함없이 번성하고 있던 렙틸리언 드라코 종족의 왕족인 시아카르와 연합하고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휴머노이드 종족 역시 먼 옛날 렙틸리언의 사륙을 피해 베가성에 정착했던 라이라인의 한 집단이었고, 점차 오린까지 식민지를 확장하면서 아리안 유전자형을 가지게 된 종족이며, 과거에 선골의 포유류를 공격했던 렙토이드 종족과도 친척 관계입니다. 아리안 종족은 렙틸리언들의 다른 행성 침략과 강제 식민지화에 깊이 공감하면서 참여했고, 결국 인간형 아리안 종족은 렙틸리언들과 연합해 오리온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의 모든 인간 문명들은 이러한 오리온 제국의 원칙과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저항하며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여러 인간 문명들이 연합해서 행성 연방이 조직되었는데, 라이라, 플레이아데스, 히아데스 성단을 비롯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계에서 온 문명도 연방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들의 비물질적 존재들도 연방에 조언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방에는 심지어 몇 렙틸리언 식민지 행성에서 의식이 매우 진화된 특정 종족 자원봉사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합류했습니다. 어느 쪽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플레이아데스 출신의 한 인간 집단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우주 지역을 완전히 떠나 우리 태양계의 화성이라고 불리는 행성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화성에서 수백만 년 동안 살았고, 훗날 우리 태양계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성에 정착한 이들 플레이아데이스인들은 지구에도 생활 영역을 확장했고, 그 이후로 수많은 지구 문명 건립과 쇠퇴의 순환을 거치면서 머물렀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플레이아데스 그룹에서 영적으로 매우 진보된 특별한 자들은 지구의 지하로 이동하여 아가르타로 알려지게 된 지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화산 폭발이나 지진 같은 지구의 환경적 재앙이 닥칠 때 지상에서 거주하던 플레이아데스 후손들이 문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후대의 지상 거주자들은 이들을 시우로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에도 지구의 지하에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300만 년 전 행성 연방과 오리온 제국 사이에 심화된 긴장과 불안은 결국 끓는 점에 도달했습니다. 두 거대한 세력 사이의 우주전쟁은 처음에는 식민지 행성들을 놓고 벌어졌지만 점차 사고방식과 이념의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증폭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인간형 종족들과 파충류 렙틸리언 종족만의 전쟁이 아니었고, 행성 연방에는 인간형을 주축으로 인간형과 렙틸리언의 혼혈 종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방의 편에 선 혼혈 종족들은 오랜 기간 드라코 종족에게 예속되어 고통을 받았고, 렙틸리언들의 행성 식민지화와 지배를 거부했습니다. 드라코 종족의 편에도 역시 아리안 종족을 포함한 몇 인간 종족, 렙틸리언 쪽으로 기울어진 인간과 파충류의 혼혈 종족이 연합해 거대한 오리온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행성 연방과 오리온 제국 사이에 벌어졌던 이 전쟁은 오리온 전쟁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의 전투가 오리온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전쟁에는 간혹 휴전과 산발적인 평화의 시기도 있었지만 폭력과 절망, 갈등의 경험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200만 년 전 시리우스 항성계에는 전쟁의 여파로 파괴되거나 황폐해진 자신들의 행성에서 도망쳤거나
전쟁 그 자체로부터 피신한 파충류, 인간형, 그리고 혼혈종으로 이루어진 난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인간형 종족의 난민 한 무리는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 우리 태양계까지 왔고 말데크 행성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우스에 남은 난민들의 한 무리는 기나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창의적인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오리온 제국의 왕족 혈통과 행성 연방을 대표하는 인간형 지도자의 혼인이었고, 이로써 오리온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한 공통의 통치 왕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왕조는 인간형 아리안 종족과 시아카르가 혼혈되었던 오리온 제국의 왕족과 행성 연방의 순수 인간형 지도자가 결합한 것으로 훗날 이들의 후손들은 지구에서 아누나키로 불리게 됩니다. 아누나키들은 고대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카드, 그리스, 로마, 구약 성서상의 신이었고, 인간형과 파충류 reptilian 유전자가 섞였으며 마치 전사와 같은 단단한 근육질의 신체를 가진 휴머노이드 종족입니다. 대다수의 시리우스 난민들을 위시해 행성 연방의 많은 인간형들은 공통 왕조 체계에 충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누나키가 오리온 제국과 행성 연방을 순조롭게 통치하면서 우주에는 수십만 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만 년 전 시리우스에서는 오리온 제국을 비롯 행성 연방 또한 인정하지 않고 모두에게 반기를 들면서 완전한 독립을 기치로 내세운 반군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행성 연방이나 오리온 제국은 이 반군들에게 감히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반군이 어느 한쪽과 연합하여 세력을 합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반군들은 어느 한쪽 편과 연합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행성 연방과 오리온 제국이 반군들과의 전쟁을 방어 개념에서만 이어가던 중에 반군의 지배하에 있던 시리우스의 한 행성에서는 돌연 특별한 아기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에서 최초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진 인간이 태어난 것으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5차원 밀도를 이용해 3차원 밀도를 조종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우리가 속한 3차원 밀도에서 마법 또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는 멜릭이란 이름을 가진 성인으로 자랐고, 그는 보편적인 영적 법칙인 사랑과 용서에 대해 시리우스 전역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행성의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의 원조격인 멜릭의 추종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는 시리우스 반군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성공했고, 점차 행성 연방과 오리온 제국의 사고방식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반군과 오리온 제국, 행성 연방은 평화협정을 이루었고, 그 결과로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인간형과 하이브리드들이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평화의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오리온 제국은 티아마트라는 이름의 여왕을 자애로운 통치자로 삼아 진정한 모계 사회로 변모했습니다. 우리 은하계내의 완전한 평화 정착의 일환으로 티아마트는 오리온 성계와 함께 우리 태양계가 속한 지역과 은하의 모든 변방 지역까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리온 왕족 내에는 여전히 권력에 취하고 자기 봉사적이고 이기적인 프레임을 고수하는 인간과 파충류의 혼혈 가족으로 구성된 파벌이 남아 있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카발의 뿌리입니다. 이들 15명의 오리온 출신 왕족 혈통의 다크맨들은 극도로 강력한 다차원적 존재로서 오늘날 지구상에 수천 명의 인간 형태 아바타를 두고 지구 행성에 대한 지배와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티아마트의 통치를 질투했고 자신들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자원이 풍부한 행성을 찾아 우리 태양계로 진입했습니다. 다크맨들은 먼저 화성에 정착했는데 화성에 존재했던 문명은 이들과 공존을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애롭고 공정한 화성인들조차도 이들이 가졌던 어둠의 진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크맨들은 우리 태양계 시스템에서 추방되었는데, 이것은 훗날 연쇄적으로 말데크, 화성, 그리고 결국 지구의 문명을 괴롭히는 거대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티아마트의 통치로 우주 전체에 평화가 깃든 이 시기에 누군가가 살아있는 도서관 시스템을 만드는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주 여러 곳의 식물과 동물을 특정 행성들에 모으고 이식하는 것으로
일종의 유전자 저장소 같은 개념입니다. 이미 수많은 생물이 매우 다양했던 우리 지구 행성은 우리 은하계 내에서 살아있는 도서관 역할을 하도록 선정된 12개 행성 중 하나였고, 우주의 여러 종족이 지구로 여행을 와서 더욱 다양한 식물과 동물종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지구에 잠시 머물며 풍부한 자연 생태계를 설계하고 즐겼습니다. 티아마트 역시 지구에 도착해 여러 생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거대하고 양성적인 인간형 종족인 남누우를 창조해 지구에 살아있는 도서관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맡겼습니다. 남누우는 그리스인들이 타이탄이라고 부르는 종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부모라고도 불렸던 거인들로 아누나키가 도착하기 전에 지구에 존재했으며 키가 무려 15m에서 18m에 이르는 인간형 종족이었습니다. 현대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들의 거대한 뼈가 발굴된 적이 있으나 어떤 특정 인간 집단이 개입해 발굴된 뼈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면서 거인들의 흔적은 많이 지워졌습니다. 한편 평화와 조화의 시대는 또 다른 천국전쟁이라는 대규모 우주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 은하계 전체에서 약 550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